원하는 것에 집중하라. 거부하지 않는 한 그 이상 주어질 것이다. 원치 않는 것에 집중한다고 그것도 주어질 것이다. 안녕하세요. 소울풀 써니입니다. 오늘은 진짜 끌어당김의 법칙을 다루는 책 여기가 끝이 아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지은이는 리인 그란본이고요. 출판사는 나비스쿨입니다. 인간적 한계 좋아하시네. 우리는 모두 엄청 똑똑한데도 우리 삶은 이다지도 힘들다는 것이 정말 이상하지 않은가? 양자를 쪼개고 달로 날아갈 줄 아는 지능적인 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터뜨려 죽이고 심장마비를 겪으며 굶주림에 아사하고 있다.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다. 어쩌다 우리는 이 지경이 되었나? 아니면 흔히 말하는 인간적인 한계일 뿐인가? 이 모든 것은 영겁의 시간 전 권력을 추구한 사람들이 최초로 진실되지 않은 주장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인생은 다른 사람들에게 지배받는 것을 포함하여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 못할 상황에 따라 그 결과로 귀결된다고 주장했다. 그때부터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부모와 부모의 부모, 또 그의 부모까지 수천 수만 년 동안 우리는 삶의 불필요한 요구들 때문에 고통받고 걱정하며 죽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고, 현실이라는 불행과 고통의 일부라고 믿었다. 그렇지만 인간의 한계란 신화이다. 같은 의미에서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사실 우리에게는 일상의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인생이라고 부르는 것을 원하는 어떤 방향으로든 마음대로 이끌어 나갈 신성한 능력이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지, 어떻게 사고할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성공할 수 있는지에 관해 설파하는 수많은 책은 왜 여태까지 우리를 이 지경에서 구해주지 못했는가? 이유는 단순하다. 그 모든 책 하나하나가 삶의 가장 중요한 열쇠를 놓쳤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다. 우리는 느낌으로 창조한다. 생각이 아니다. 맞다. 우리가 무엇을 얻는지는 억지로 애를 쓰거나 마음을 통제함으로써가 아니라 어떻게 느끼는지에 달려있다. 교통사고, 승진, 멋지거나 그저 그런 연인, 가득 차거나 텅 빈 은행 계좌 잔액은 가장 기본적인 역학 법칙에 따라 우리에게 온다. 같은 것끼리 서로 끌어당긴다. 그리고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일생 동안 얻은 것 중 대부분을 크게 좋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다지 원치 않는 상황을 이끌어내는 데는 훌륭한 재능을 가지게 되었다. 같은 것끼리 서로를 끌어당긴다는 끌어당김의 법칙은 절대적이다. 이는 개인의 성격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전 우주에 적용되는 이 법칙에서 아무도 벗어날 수 없다. 그저 이 법칙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최근까지 깨닫지 못했을 뿐이다. 모든 성공과 실패 뒤에는 이 법칙이 존재한다. 가벼운 접촉사고가 될지, 인명피해가 나는 큰 사고가 될지를 이 법칙이 결정한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지배한다. 인생을 확 바꾸고 싶다고? 풍족과 건강, 안전, 그리고 행복을 원한다고? 우리의 느낌을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간단한 몇 가지만 배우면 된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당신에게 열릴 것이다.
우리는 진동하고 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에너지로 만들어졌다. 당신과 나, 돌덩이, 탁자, 풀잎. 에너지는 실제로 파동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진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당신과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이 말이다. 현대 물리학자들은 에너지와 물질이 동일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당신이 볼 수 있든 없든 모든 것은 에너지이고 그 때문에 모든 것은 진동한다고 말할 수 있다. 순수하고 끊임없이 고동치며 흘러가는 에너지이다. 모두 다 같은 하나의 에너지이지만 각기 다르게 진동한다. 악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처럼 어떤 에너지는 높은 주파수로 높은 음처럼 빠르게 진동하고 어떤 에너지는 낮은 음처럼 낮은 주파수로 낮게 진동한다. 그렇지만 악기의 소리와 다르게 우리에게서 나오는 에너지는 강렬한 감정으로부터 만들어져 강력한 전자기장의 파형 에너지를 형성한다. 이는 우리를 매우 강력하지만 불완전한 걸어다니는 자석으로 만든다.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 당신이 왜 평생 고생하고 사는지 알고 싶다면 상관이 있다. 삶을 원하는 대로 바꾸고 싶다면 당신은 이 사실에 아주 상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당신이 매분, 매초 내보내는 전자기장의 진동이 당신이 삶에서 얻은 모든 것을 가져온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크든 작든 좋든 나쁘든 예외 없이 인생의 모든 것을 말이다. 우리 한번 솔직해져 보자. 해고당하든지 지하철을 놓치든지 자동차 키를 잃어버리든지 신경 쓰지 않고 마냥 행복해하는 바보가 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사실이다. 우리가 내보낸 것을 얻고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을 내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 생각이 어떤 느낌을 만들어내는지에 약간은 신경을 써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원하는 것에 집중하라. 거부하지 않는 한 그 이상 주어질 것이다. 원치 않는 것에 집중한다고? 그것도 주어질 것이다. 보통 처음 시작한 것보다 조금 더 묵직해져서 당신을 강타할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마다 당신의 머릿속에서 점점 더 크고 강력한 우울의 사고가 자라나는 것뿐만 아니라 근처 다른 사람에게서 동일한 주파수로 모든 우울한 생각 덩어리를 끌어들인다. 나는 이것을 쓰레기 폭탄이라고 부른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감정을 바꾸지 않는 한 서로 맞는 주파수의 공포와 불안감이 하나가 되어 당신에게로 돌아간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서 끌어당긴 온갖 종류의 불쾌함으로 가득 찬 쓰레기 폭탄에 잠식되고 지배될 것이다. 여전히 똑같은 진동을 내보내고 있다면 말이다. 당신이 가진 끌어당기는 자석은 감정적으로 강력한 부정적인 진동에 강력하게 반응해 그 진동을 바꿀 때까지 점점 더 많은 쓰레기를 끌어올 것이다. 진동을 바꾸고 나면 부메랑은 돌아오지 않는다. 당신 말고 다른 사람이 그 부메랑에 맞을 것이다. 그 사람에게는 미안하지만 최소한 당신에게는 돌아오지 않는다. 일단은 말이다. 좀 더 긍정적인 예를 들어볼까 한다. 새로운 자동차는 어떤가? 원하는 자동차에 집중하고 또 집중하면 가지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왜 아직도 그 자동차를 못 가졌는지,
아니면 비싼 유지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대로 얻게 된다. 바로 가지지 못하는 자동차로 말이다. 그게 바로 이것이 말도 안 된다는 증거네요. 몇 년 동안 돈을 더 갖고 싶었는데 아직도 없다고요 라고 말할 수도 있다. 바로 그렇다. 먼저 돈을 원한다고 했지만 바로 돈이 없음에 집중했다. 우리 중 99.9%도 똑같다. 집중한 것을 얻는다.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했다는 사실에 집중하면 점점 더 가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동일한 주파수의 진동을 통해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순수하고 간단한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변화를 위한 4단계. 다시 이야기하지만 어떤 대상을 미약하게라도 느낌을 가지고 생각하게 되면 실제 삶에서 그것은 점점 커지고 강력해진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 자체인지 아니면 원하지만 가지지 못한다는 사실인지 관계없이 말이다. 건강을 원해. 항상 건강한 상태를 떠올리고 느낀다면 건강하게 될 것이다. 아프고 싶지 않아. 아픈 상태를 자주 느끼고 생각한다면 건강을 잃게 될 것이다. 아픔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새 집을 원하며 그 집에 사는 자신의 모습을 자주 느껴본다면 그 집을 얻게 된다. 그렇지만 지금 사는 집에서 나가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면 한동안 그곳에 머물게 될 것이다. 원하는 것이든 원치 않는 것이든 무언가를 충분히 오래 생각하고 느낀다면 마음에 들거나 들지 않거나 그것이 현실이 된다. 우리가 살면서 얻는 것은 실제적 행동에 따라 생기지 않는다.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고 좋은 사람인지와도 상관없고 존재하지도 않는 그 운명이란 것에 달려있지도 않다. 오로지 우리가 어떻게 진동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즉,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는 것이다. 느낌이 곧 끌어당김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들도 미처 알지 못했기에 가르쳐주지 못한 메시지이다. 각종 자기계발서와 수많은 강사가 강연으로 전하기를 원했지만 미처 완성하지 못한 메시지이다. 여기에 당신이 삶에서 원하는 것, 그 이상을 의식적으로 창조해낼 수 있게 보장하는 4단계가 있다. 모든 것을 창조해낸 가장 근본적인 우주의 법칙에 따른 것이기에 보장할 수 있다. 당신이 원한다면 가질 수 있다. 1단계.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2단계. 원하지 않는 것을 바탕으로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3단계. 원하는 것의 느낌에 집중한다. 4단계. 원하는 것이 현실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인다. 이게 전부이다.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면서 인생의 모든 부분이 마법처럼 바뀌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항상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던 걱정, 염려, 의심과 두려움은 몇 주에 한 번 떠올릴까 말까한 드문 일이 될 것이다. 원하는 것이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을 매일 보고 경험할 것이다. 유리 조각 삼키기.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감정, 너무 두려워해서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느낌이 들면 이내 걱정이 앞서고 마는 그 감정이란 사실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발생해 몸을 통과하는 전자기적 에너지에 불과하다. 우리가 감정을 마주하지 않으려고 그렇게도 노력하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은 느끼기가 괴롭기 때문이다.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이 주는 감각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감정들을 마음속 깊숙이 숨겨두고 다시는 마주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한다. 사실은 우리의 자기장을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말이다. 일단 그렇게 깊숙이 숨겨두지 않는 것들, 일상생활에서의 기분 나쁜 습관들부터 시작해보자.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으며 그저 존재하는 평범한 상태.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것부터 약간 가라앉는 정도의 기분, 폭발하는 수준의 분노까지 다양하다. 즐겁지 않은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나쁜 느낌을 받는다. 죄책감이나 외로움, 분노, 후회, 걱정, 의심, 짜증, 스트레스, 약간의 염려 같은 것들이다. 이들은 모두 공포를 바탕으로 한 생각으로서 내부로부터 아주 낮은 주파수의 진동을 발생시키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쁜 느낌을 받는 원인이다. 고주파의 자연스러운 상태와 정반대 현상이다. 반대로 즐거운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좋은 느낌을 받는다. 인정, 즐거움, 기쁨, 흥분, 열정, 존경, 경외, 감사, 사랑 등등. 뱃속부터 따스한 느낌이 들게 하는 감정이다. 이들 감정이 좋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들이 고주파의 진동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이 고주파가 바로 자연스러운 상태이다. 유리조각을 삼키면서 기분이 좋을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루 종일 어두침침한 생각과 우울한 느낌이라는 유리조각을 삼키고 있다. 자신의 생각과 주변 사람들의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부정적인 에너지 속에 무의식적으로 몸을 담그고 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상태인 즐거움과는 정반대인데도 말이다. 그래서 힘이 넘치는 느낌을 받는 일이 거의 없다. 낮은 주파수의 에너지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헤엄치고 있는 이상 힘이 넘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악순환이 시작된다.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의식적, 무의식적인 일상의 감정이 우리 몸을 통해 부자연스러운 부정적인 진동을 내보낸다. 우리가 기분이 처진다고 겨우 버티고 있다고 느끼거나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한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다. 그 모든 감정이 다양한 저주파 에너지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하루 종일 낮은 주파수의 진동을 내보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그저 그런 이류의 일들만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기분이 나빠지고 나빠진 기분은 더 낮은 진동을 내보내고 더 낮아진 진동은 더 안 좋은 일들을 끌어당기고 그러면서 우리의 기분은 더욱 나빠진다.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된다. 원래의 목적, 욕구라는 보물지도. 이기적인 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축복받은 행성에 나타난 목적은 바로 좋은 기분을 가끔이 아니라 최대한 자주 느끼기 위해서이다. 우리 모두 그 유일한 목적으로 태어났기에 충분히 신경만 쓰면 각자에 맞는 행복의 보물지도를 얻을 수 있다. 왜냐고? 어떤 이유에서든 기분이 좋으면 우리의 태어난 목적인 좋은 기분을 느끼고 행복을 누리며 저 높이 진동하는 데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오랜 시간 이를 추구해 왔던지 비교적 짧은 시간이든지 상관없이 그 목적에 다가가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우리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분이 좋고, 그러면 내보내는 진동의 주파수가 높아지며 높은 주파수의 진동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상태에 가까워지게 한다. 이 자연의 상태에 다가가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과제이다. 이 원래의 목적은 욕구를 통해 발현된다. 신형 스포츠카를 원하든 다른 생명체와 화합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든 그 대상이 무엇이든 우리의 열정에 불을 지피는 욕구를 통해 그 모습을 드러낸다. 그 어떤 욕구라도 상관없다. 깨끗하게 정리된 창고를 원할 수도 있고, 춤을 배우거나 시골에 내려가 철물점을 여는 것, 아니면 오래전부터 꿈꾸어온 해변의 집을 갖는 것이나 피아노를 배우는 것일 수도 있다. 대상이 무엇이든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욕구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의 콤플렉스 때문에 이러한 욕구를 가지는 것이 문제가 될 때가 있다. 사회가 이기적이라고 판단하는 종류의 욕구가 있는데, 이런 욕구를 가지게 되면 우리는 심적으로 위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면의 충동을 진정으로 추구하면 단순히 우리 스스로가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행복해질 것이다. 이는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태초의 목적을 충실하게 따르는 행위이기도 하다. 고통이 아닌 즐거움의 진동을 통해 살아있는 동안 행복을 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지혜를 얻는 것, 그 어떤 한 부분도 이기적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사회의 압박이 너무나도 강력한 나머지 우리는 종종 각종 의무에 굴복하고 행복을 가져다 줄 욕구의 반대 방향으로 간다. 그러다 우리는 길을 잃는다. 슬프게도 우리 중 대부분이 인생의 길을 잃은 채로 산다. 사회의 영향을 의식하고 염려해 우리는 태초의 목적과 멀어지고 낮은 주파수에서 살게 된다. 그 낮은 주파수가 우리의 정신을 완전히 망가뜨리지 않는다고 해도 절대로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해주지 못한다. 그럴 수가 없다. 한 진동은 사회적 고려인 저주파이고 한 진동은 태초의 목적인 고주파이다. 이 두 가지는 절대 섞일 수 없다. 여전히 길을 잃은 채 자신에게 즐거움을 허락하지 않고 이타주의를 요구하며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태초의 목적을 무시하면 높은 진동의 행복감이 아닌 낮은 진동에 해야만 하는 의무감으로 따르는 절대다수의 군중과 똑같은 사람이 된다. 세상에 이런 에너지의 흐름이 계속되면 그 결과가 좋을 리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적신호와 청신호. 새 스포츠카를 가지고 싶다고 하자. 그렇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자동차도 꽤 좋은 상태라서 굳이 새로운 차를 사야 할 이유는 없다. 그저 새 스포츠카를 원하는 마음만 깊다. 생각해보면 어릴 때부터 빨간 컨버터블 스포츠카를 가지고 싶어 했다. 추운 지역에 살고 있어 빨간색을 싫어한다면 알아서 다른 차를 상상해보라. 그렇다면 대체 왜 그럴까? 정말 오랫동안 스포츠카를 원해왔다. 수년간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도 왜 아직도 차고에는 스포츠카가 없는 건지 이유는 바로 이러하다. 하루는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당신이 꿈에 그리던 그 차가 바로 앞에 서 있다. 당신의 수입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저 부러움에 탄식한다. 동경이 시작된다.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 차를 바라보며 저 차를 탄다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하다가 이내 고개를 젓는다.
드림카를 보게 돼서 신이 나는 대신 기분이 가라앉고 뒤통수를 치는 꿈 깨라 하는 반응만 경험한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당신의 차고에 그 차가 없는 것이다. 그 차를 가지는 즐거움이 아닌 가지지 못한 결핍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쁜 기분에 부정적인 진동만 잔뜩 내보내고 있기에 당신의 확장된 자아는 적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복의 친구, 그 차가 없다는 사실에만 집중하니까 기분이 엉망인 거라고. 자꾸 그러고 있으면 똑같은 기분만 계속 느낄 걸세. 차가 없다는 그 결핍의 기분 말이야. 진심으로 원한다면 그 차를 떠올릴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도록 해봐.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보라고. 부정적이라는 감정의 형태로 적신호의 경고를 받은 셈이다. 충분한 수입을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핍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가라앉는 기분 내보내는 에너지의 흐름, 즉 당신이 그 차를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가 그 차를 영영 가지지 못하게 할 것임을 알리는 힌트이자 적신호라고 볼 수 있다. 당신이 그 차, 즉 당신의 욕구를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을 바꾸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얻게 될 것이다. 결론은 이렇다.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신바람이 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부정적인 감정을 내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즉,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내보내고 있는지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적신호이자 경고이다. 위에서 스포츠카를 예로 들었을 때 아무런 흥분감도 들지 않고 온몸에 소름도 돋지 않고 뱃속에 간질간질한 기분 좋은 느낌도 느껴지지 않았다면 당신은 정반대를 느꼈다. 차를 가지지 못했다는 불만에서 오는 부정적인 진동을 내보냈다. 결핍에 집중하면서 그 반대를 끌어들일 수는 없다. 삶에서 원하는 것을 끌어들이고 싶으면 우리의 초점을 바꾸어 우리의 기분, 나아가서는 우리의 진동을 변화시켜야 한다. 차를 얻는 법. 말을 주저리 했지만 이제 그 스포츠카를 당신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앞서 말하는 4단계를 다시 살펴보자. 1단계.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더는 그 차를 가지지 못함을 원치 않는다. 2단계. 원하지 않는 것을 바탕으로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아주 쉽다. 3단계. 원하는 것의 느낌에 집중한다. 우리의 현재 지점이 이곳이다. 그러면 4단계. 원하는 것이 현실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인다. 이제부터는 그 차를 볼 때마다 당신의 기분만 가라앉게 할 헛된 희망과 동경의 감정을 가지는 대신 그 아름다움을 감상하라. 그 차의 스타일, 휠, 인테리어, 속도와 자신감. 결핍에 집중하는 것보다 당신을 훨씬 빠르고 높게 진동하게 만들어주라. 그러면 똑같이 높은 진동을 끌어당기게 해줄 것이다. 계속하자. 그 차를 소유하는 자부심에 젖어 새 차의 냄새, 거울같이 깔끔한 마무리, 저 세상에서 온 것 같은 사운드 시스템 같은 것들을 상상하며 즐길 때 당신이 내보내는 자기의 진동은 온전히 긍정적으로 변하여 당신의 욕구를 현실화하는데 방해받지 않는 길을 열어주는 강력한 새 신호를 내보낸다. 당신이 내보내는 이 높고 높은 에너지로 이제 당신은 걸어다니는 고주파의 자석이 된 것이다. 엄청나게 좋은 기분과 함께 사방에 청신호를 보낸다. 즐겁게 살라는 태초 인간의 목적과 당신의 감정이 하나가 된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 대신
원하는 것을 끌어당긴다.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는 신경 쓰지 말라. 그것은 당신의 일이 아니다. 당신의 차고에 그 차가 없다는 사실에 집중하지 않는 이상 당신의 꿈은 현실로 오고 있다. 없다, 가질 수 없다, 절대 가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오는 부정적인 감정은 태초 인간의 목적과 하나가 될 수 없다. 해야 한다 또한 마찬가지이다. 아주 간단하다. 침울한 기분을 내보내면 침울한 상황을 돌려받게 될 것이다. 반면에 드림카를 상상하면서 흥분되고 실제로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과는 정반대로 당신의 인생이 바뀌는 중이라고 확신하면 이들 긍정적 사고가 당신의 욕구를 현실로 만들어줄 것이다. 이는 우주의 물리법칙일 뿐이다. 생각뿐 아니라 느낌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느낌이 우리가 내보내는 자기장과 진동을 창조한다. 우리의 생각에서 오는 느낌, 바로 느낌이다. 네, 오늘은 좀 길게 읽어봤는데요. 책의 중요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고르는데 좀 고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느낌이 중요하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실 텐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분 좋은 느낌을 만들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이어서 다음 시간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에 빛과 사랑이 가득하길 바랄게요.